근데 지금 그 여자운이 안 좋다는 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요. 남자가 재성운이 되게 많든가 아니면 비경겁제가 되게 많던가,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호텔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계속 살려가지고 영상을 매일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차 안이 아니라 호텔 앞에서, 호텔 앞에 커피숍에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자운 없는 남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가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여자운이 없단 말이에요, 남자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멋진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에서 이혼하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주 토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기호 사주TV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알짜배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도 남자인데요. 제가 이제 남자들을 딱 봤을 때 저는 여자들의 심리는 몰라요. 여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들의 심리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여자들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했다든가, 여성학에 대해서 뭐 공부 좀 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남자들을 봤을 때에는요, 저는 같은 남자로서 두 가지 부류의 남자들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진짜 능력 있고 멋있는 남자다, 이 점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류의 남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위에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고, 그래서 친한 여자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바람둥이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남자한테 여자들이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원할 때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여자들도 여러 명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자들은 같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여자가 많고 내가 그 여자랑 같이 잠도 잘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여자도 남자를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에 같이 잠자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남자들은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니까 힘으로 여자들을 막 제압하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막 고소당하고, 그리고 딱이 맞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남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중년에 나이가 40, 50 정도 이렇게 돼갖고 결혼한 지 뭐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을 보면은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정으로 사는 거죠. 이혼하기는 귀찮고, 그리고 젊었을 때 그 애정은 다 사라지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젊었을 때의 그 좋았던 감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자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그런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같은 남성으로서 이 두 가지 부류에 해당하는 이 남자분들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남자들은, 여자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뭐 미인이라든가 예쁜 여자들이라든가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들을 많이 취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도화살이 강하다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성욕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남자들이 여자를 취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남자들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욕망은 강한데 여자들을 취하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능력에서. 그러니까 막 강제로 막 여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돈만 생겼다 하면 유흥업소에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는 존재를 봤을 때 그 남자들의 그 속성 자체가 여자들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남자들이 막 바람피고 할아버지들이 막 돈만 많으면은 젊은 여자들이랑 같이 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들을 끊임없이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자운이 아주 안 좋은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운이 안 좋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연애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보통 우리가 이제 10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다거나 이제 사람이 좀 크기만 하면은 이성의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이성의 눈을 뜰 때부터 해갖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여자를 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애도 안 되고, 그리고 결혼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운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남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런 남자분들도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도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규 사주TV를 보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중년 여성이나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년에 이제 여자를 사귀려면 남자 입장에서 돈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이제 50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이 나이에 애들도 있고, 애들도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대학교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돈에 쪼들리는데 그 남자가 따로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트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당연한 얘기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사주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여자운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사주에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내 사주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많으면 관사론잡이라 그래서 남자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 종사가 어렵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남자도 내 사주에 여자가 많은 거예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많아요. 그러면 그 남자분도 한 여자에 만족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부 종사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만약에 그분이 도화살까지 강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여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남자가 누구냐면 바람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바람피는 것만큼은 용서 못하겠다, 이런 여자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바람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남자 사주에 재성운이 많으면서 도화살이 강한 남자들, 이런 분들은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데 사주를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사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주냐면 비경겁제가 아주 강한 사람들, 아주 강한 남자, 이 사람들은 여자운이 진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이 남자를 사귀는 그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주는 꺼릴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저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비경겁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다른 남자분들처럼 이성의 눈을 뜨고 나서부터 여자에 대한 욕망은 강했거든요.
예쁜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그리고 내 주위에 여자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이성적인 그런 그 욕망, 이런 것은 강했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주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비경겁제가 많잖아요. 비경겁제가 만약에 비경겁제가 많은데 재성운도 한 두세 개 된다,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비경겁제가 강한데, 비경겁제가 막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성운은 없거나 아니면 1개 정도만 있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사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비경겁제가 뭘 극하죠?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주 자체가 여자를 극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로서도 괴롭습니다. 제가 여자운이 좋았으면 정말 인생을 재밌게 살았을 텐데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이 사주에 여자운이 많은 남자, 이 남자하고 제가 말씀드린 비경겁제가 강해가지고 여자를 극하는 남자,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많은 남자가 훨씬 나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어쨌든 내 사주에 여자가 여러 명이니까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재밌게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인이 뭐 힘들어하든 어쨌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내 인생에 여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경겁제가 강한 남자는요,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운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자운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여자운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여자한테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친구의 이상형이 있잖아요. 뭐 남자라면은 뭐 나한테 뭐 좋아한다는 말도 자주 해줘야 되고 스킨십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매너 있게 행동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봐갖고 여자한테 잘 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연애 기술도 없다고 봐야죠. 연애 기술도 없고 하여튼 대체적으로 여자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없죠.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는 재성운이라는 게 여자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돈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대체적으로 돈도 잘 못 벌어요. 대체적으로 돈을 잘 못 법니다. 그러면 제다신약인 남자들은, 재가 많은 남자들은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요. 내 사주에 재가 많은 남자들, 제다신약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강하면서도 재가 많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사주에 재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막 바람도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경겁제가 강한 남자들은요, 여자한테 잘 해주지도 못하면서 돈도 못 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남자가 무능력하면서 연애 기술도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봐야죠. 특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재미없는 인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저로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남성의 경우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내가 비경겁제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재성운을 극하니까 여자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쁜 여자들 사귀고 그리고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비경겁제가 되게 많아요.
재성운이 약해요. 없거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견겁제가 재성운을 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그 사이에 내 힘을 빼주는 식신상간운이 용신의 역할을 하죠. 식신상간운이 딱 있어갖고 비견겁제의 힘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식신상간운이 재성운을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뭐가 용신운이에요? 식신상간운이 용신운이죠. 그러면 그 식신상간운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보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각인 경우에, 미혼인 젊은 남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비견겁제가 강한 남자들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잘 노는 여자들이 좋아요. 내가 여자를 사귀려고 하는데 정숙한 여자가 있고 잘 노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날라리라고 쳐요. 날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여자를 사귀는 게 나한테 내가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 더 행복할 수 있느냐? 잘 노는 여자. 왜냐하면 비견겁제가 재성운을 극한다는 건 뭐예요? 여자한테 못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다룰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여자를 컨트롤하기에는 내 능력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천성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여자가 남자를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원래 잘 놀아가지고 그 남자를 잘 다루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재성운이라는 게 뭘 나타내요? 돈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재성운이 뭘 극해요? 오행의 상생상극관계에서 인성운을 극하잖아요. 인성운이라는 게 학문운이거든요. 학문운을 극하는 게 재성운이거든요. 그럼 재성운이 뭐라는 얘기예요? 노는 거. 노는 걸 말해요, 재성운이라는 게. 그래서 재성운이 들어오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남자가 비견겁제가 아주 강해갖고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놀 줄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 줄 아는 여자가 좋은 거죠. 그래서 비견겁제가 아주 강한 남자는 놀 줄 아는 여자하고 같이 사귈 때, 이때 더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식신상간운이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식신상간운이 뭐예요? 표현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표현 능력. 그리고 실행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비견겁제가 아주 강한 남자는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자한테 가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견겁제가 아주 강한 남자란 말이에요. 3개나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재성운이 약해요. 아예 없거나 하나 정도 있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자 앞에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다가가서 여자한테 잘 해주고, 물론 서툴지만 다가가서 잘 표현하고 잘 해주고, 이런 걸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식신상간운이 용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견겁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일인데, 불행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자 관계에 있어서요, 유연해야 돼요. 유연하다는 말은 뭐냐면, 비견겁제가 자기 자신의 그 고집, 자존심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자존심이 강할수록 어때요? 재성운을 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내 고집이나 자존심을 강하게 부릴수록 안 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아시겠지만 너무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관계 자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 사주 자체가 재성운을 극한단 말이에요. 재성운이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재성운, 여자에 대한 욕구는 똑같아요. 더 강해요. 왜냐하면 사주에서는요, 재성운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성운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런데 그게 아예 없잖아요. 되게 약하잖아요. 그럼 없으면 그걸 채워주고 싶으니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화살까지 좀 강하다. 그러면 비경업제가 강한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하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돈 좀 벌었다 그러면 막 유흥업소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다른 아주 잘 나가는 남자들은 주변에 여자들이 딱 있는데 그 남자는 못났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이제 돈 다 쓰는 거죠. 저는 유흥업소를 안 가요.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물론 갔죠. 갔는데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건 저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어도 쓸데없이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도박도 못 하거든요. 고스톱을 어떻게 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 벌어가지고 도박도 안 하지, 유흥업소도 안 가지. 그러니까 쓸 돈이 어디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데에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왜 유연해야 되냐면요, 여자가 있을 때 어차피 나는 여자운이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해서 지나친 기준, 뭐 여자는 요 정도는 키가 한 160은 돼야 돼. 적어도 165는 돼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예뻐야 돼. 그리고 여자가 너무 날라리면 안 돼. 딱 봐가지고 너무 싸가지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이렇게 높게 세울 게 아니라 어차피 여자운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간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오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받아줘. 그걸 너무 따지지 마, 그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떠나잖아요. 그럼 너무 잡지 마. 어차피 안 돼, 그게. 그리고 이런 경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나를 이제 만나던 여자예요. 여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딴 남자도 만나네, 그 여자가.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너 나 만나면서 왜 딴 남자 만나? 그러면서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비경겁제가 강한 남자들은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여자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그냥 냅둬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더라도,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렇더라도 그 여자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그냥 놔둬요. 나도 딴 여자 만나면 되잖아. 양다리 걸치면 되잖아. 오, 여자가 양다리를 걸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는 장점을 많이 보고 최대한 관대하게, 유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떠나는 여자를 너무 강하게 잡을 필요도 없지만, 나한테 있는 여자를 내가 지나친 기준으로 해가지고 쳐버리는 일,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이 여자운이 진짜 안 좋아요, 내 남편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지금 그 여자운이 안 좋다는 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자고요. 남자가 재성운이 되게 많든가, 아니면 비경겁제가 되게 많든가,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재성운이 많은 남자들은요, 어차피 한 여자의 만족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 사주에 여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부인만 보고 쳐다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남자가 대운이 좋다든가 그래가지고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예요. 그러면 절대 못 말려요. 바람 피고 이런 것을 절대 못 말려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내가 남자가 이제 바람 피고 이런 거는 나는 절대로 못 만난다. 그럼 이혼해야지. 그 남자한테
그 위자료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헤어지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사주에 여자운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특히 제다신약인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대운이 특별하게 좋지 않는 이상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남자는 어떡하냐? 불쌍해요. 불쌍해요. 왜냐하면 여자에 대한 욕구는 다른 남자들보다 더 강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보아살까지 강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강한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나를 쳐다보질 않아요. 불쌍하죠. 그래서 그 남자가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그리고 비경겁제가 아주 강한 남자들, 비경겁제가 아주 강한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자에 대해서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요, 이 남자가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그 남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좀 참견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비경겁제가 강한 남자들은 식신상간운이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식신상간운이 이제 재성운을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행력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요, 그 남자를 성관계를 자주 해줘야 돼요. 그 남편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도 남편하고 오래 살았지만 남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남자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섹스를 자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남자의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은 그 속성 자체가 여자를 극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식신상간운이 여기에서 용신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강한 남자들은요, 식신상간운이 들어올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거, 그것의 속성을 한번 생각을 하면 이것이 실행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뭐예요? 내 힘을 빼는 거잖아요. 나의 에너지를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여자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주 성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뭐 발기부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질려가지고 실증을 느낀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각방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같이 잔 적이 뭐 한 달에 한 번 될까 말까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식신상간운, 용신에 해당하는 그 식신상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내 힘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비경겁제가 강한 남자일수록 여자 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부부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성관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병원에도 같이 가보고, 그러면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그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영상이라는 것은 한 10분이 약간 좀 넘는 그 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